네, 기업의 핵심 이슈들 최근엔 뭐 M&A 관련돼서 또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스토리 있게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스타항공 인수전 관련돼서 앞으로의 인수전의 방향이 어디로 올라갈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를 쫙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돼요. 네.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지금 이제 불이 붙었는데 이스타항공이라는 회사는 우리는 그냥 LCC 이렇게 알고 네. 있는데 기업의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시작은 2007년도죠. 네. 최근에 이제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상직 의원, 그러니까 전북 김제 출신입니다. 처음 만들 때는 메리츠 종합금융하고 같이 만들었죠. 이스타라는 뜻이 그 이스트 스타, 동방의 별이다, 별이 되겠다고 만든 회사이긴 하지만 2011년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13년까지 6년 넘게 적자에 허덕이다가 2015년부터 매출액이 조금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나니까 IPO까지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2019년도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일본발 불매운동 이게 아주 치명타였습니다. 이 치명타로 완전 자본 잠식에 빠져가지고 2019년 중반부터 매각설에 이제 계속 오르내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국토부가 LCC가 좀 과푸하다 이런 말도 돌면서 애견그룹 제주항공이 이제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인수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이스타홀딩스로부터 51.277% 정도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당시 가격이 2020년 작년 3월 달에 인수는 결정됐는데 그때 695억에서 150을 깎아서 545억으로 일단은 결정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아시듯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것도 예의치가 않아서 결국에는 다시 인수를 포기하고 현재 재매각이 나와서 이번에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 것이 이제 이스타항공의 간단한 역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림하고 쌍방울이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초반에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네. 하림이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기로 포기를 했고 쌍방울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쌍방울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항공사 LCC를 인수하려 할까? 뭐 회사 측 설명이나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일반인들은 쌍방울 그러면 뭐 워낙 오랜 동안 네이옷 그렇죠. 옷 아니냐, 예. B2C 기업이 이걸 왜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쌍방울은 그동안 많은 변신을 거쳤습니다. 쌍방울의 주력 기업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광림이라는 그 특장차 회사가 네. 쌍방울의 주력 기업이고요. 그리고 IOK라고 고현정, 조인성, 가수 장윤정 등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광림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이제 밝힌 것이죠. 나름대로는 이유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뭐 광림이 특장차를 가지고 있으니 물류의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유도 있고 또 IOK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니까 이스타항공을 중국에 중국 시장을 이 한류 바람을 불어서 뭐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오너가 항공사를 하나 인수하고 싶은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림그룹은 초기에는 사실은 꽤 거기도 오너가 적극적이시고 M&A를 활발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하림 쪽이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은 또 뭘까요? 그렇죠. 사실은 쌍방울과 하림의 이파진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많이 예측을 했었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하림을 더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보지 않았냐.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림은 사실 우리 탁으로 알지만 하림의 메인은 사료, 곡물 산업입니다. 그래서 페노션이라는 해상 운송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육상 운송 나름대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육상 해상이니까 공중전인 항공사까지 가지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또 하나는 쌍방울보다는 하림이 현금이 많지 않겠느냐. 기업 규모도 크고 인수는 결국엔 금액인데 금액을 더 많이 써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림을 훨씬 더 강력한 후보로 봤지만 하림에게는 바틀렉이 하나 있습니다. 하림은 이러한 사업 전략에 뭐가 있냐 하면은 가정 간편식과 푸드 쪽에 지금 현재 계속
그 시장을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예. 특히 현재 양재동 부지 산업 개발,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죠. 도심 첨단 물류단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현재 한 5,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투자를 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림이 하림 푸드 컴플렉스라는 종합 식품 유통 단지를 만드는 게 하림의 지금 전략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현금성 자산의 투하가 양쪽을 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게 현재 하림이 포기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하림은 이제 인수전에선 나갔기 때문에 본업과 관련돼서 투자자를 대응을 하실 거고요. 쌍방울이 이제 관심사인데 쌍방울이 그렇다고 단독 입찰은 아니고 조금 특이한 게 이제 기존의 우선 협상자로 대상된 중견건설사 성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정과 그러면 이번에 입찰하는 쌍방울 2파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금액을 많이 써내는 사람이 그러면 낙찰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이 방식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매각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네. 그 회사가 늦게 밝혀졌죠. 이제 굉장히 생소한 이름입니다. 성정이라는 조그만 건설업인데 사실 이 대주주는 백제 컨트리 클럽이라는 이제 골프장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스토킹 호스 방식의 특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선 협상자에게 많은 베네핏을 주는 겁니다. 이제 성정이 쓰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이제 후발주자인 단독 입찰한 쌍방울이 있을 것인데 쌍방울이 성정보다 적게 쓰면 무조건 성정이 가져가는 것이고 성정이 많이 쓰려면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정이 우선 협상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우선 그 단독 입찰한 쌍방울보다 각게 쓰내기만 해도 성정이 우선권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얼마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성정이 아직까지는 만약에 인수지가 확고하다면 그리고 금액도 충분하다면 성정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에 쌍방울이 그래도 성정보다는 자금 동원력이 좋기 때문에 쌍방울이 훨씬 많이 써냈다면 성정이 그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쌍방울에 이제 더 유리하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거론되는 대략적인 금액 수준들은 아까는 이제 지난번 매각할 때 545억까지 깎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높은 금액들이죠. 거론되는 것들은. 우선 시장이 거론되는 금액은 이제 스토킹 호스 방식의 성정이 약 800억대로 지금 썼다고 지금 들리고 있고요. 그러면 그 쌍방울은 1,000억은 넘지 않았을까? 1,000억 넘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뭐 기업은 사실은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경영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 고잉 컨선이라는 건데 다만 비싸게 샀을 때 사실 승자의 저주라는 그런 그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타항공도 부채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많아요. 부채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우선 1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이스타항공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42억. 일단 이 자본이 없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또 큰 문제가 이 체불임금 문제입니다. 체불임금하고 퇴직금이 700억인데 자본 잠식이야 자본을 확충하면 되는 문제지만 이 체불임금은 바로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인수 자금 외에 한 700억은 바로 또 지불해야 되는 돈이 있고요. 또 이제 항공산업은 지금 이스타항공이 8대 항공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대여료, 리스를 좀 쓰지 않습니까? 공항 대여료가 있을 것이고 이 금액이 약 미지급금 2,400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최소 금액, 그러니까 최소한 인수자금 외에 한 2,000억 정도가 더 동원을 돼야 이스타항공을 정상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 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인수하고자 하는 이 두 기업이 이 정도 자금 동원을 해서 이스타항공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서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실제 오늘 주가를 보시면 어제는 쌍방울이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다시 하락세를 돌아선 것도 아마 이런 우려가 시장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약간 어려운 기업을 살릴 때는 정부가 좀 아시아나항공 모델처럼 정부가 뭐 산업은행이 좀 사줬다가 매각한다든지 이런 방식인데 이건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걸 다 감내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넘어야 될 산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쌍방울이 기존의 성정이라는 기업 말고는 단독 입찰해서 갔기 때문에 쌍방울이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쌍방울의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이런 건 어떤 걸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제 이 컨소시엄에 등장한 기업이 광림이라는 광림, 네. 특장차인데 말 그대로 이제 중량물을 오르내리고 하는 뭐 그런 데 이 회사만 보면 이제 이 크레인 사업과 전기차, 뭐 청소 소방차의 특수한 차를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물류 사업, 항공 물류 사업을 해야만이 사실은 이스타항공과 시너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스타항공 현재 물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인데도 대한항공이 흑자 기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화물 운송이 화물 좋아서죠. 운송입니다. 예. 뭐 요즘 화물 운송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붙는다면 시너지를 볼 수 있고요. 이거보다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고 얘기도 하고 코로나 백신이 두쪽이 활발해지면서 네. 다시 신한류 문화, K 컬처, 중국 쪽에 이게 있다면 현재 쌍방울이 가지고 있는 IOK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그 이스타항공과 이 한류 컬처 이걸 통해서 뭔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중국에 육성하는 방안도 시너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고 그 정도 캐시플로우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입니다. 네. 결국 이제 이스타항공이 누가 인수를 하던 이후에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 있잖아요. 네. 부담을 가졌지만 몇 년 동안에 돈을 잘 벌어서 확 회복이 된다면 올바른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 과정 이후에 항공업계, LCC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심이겠군요. 실적이나 전망 좀 체크해 주세요. 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코로나 터지기 바로 19년도에 1분기 실적을 보면 네. 이스타항공이 1,641억 매출에 119억 흑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만 해도 항공 뭐 여행이 좀 자유로울 때의 이제 괜찮은 매출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후인 작년 1분기 실적을 보면 900억 매출에 마이너스 359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LCC의 매출을 보면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이스타항공이 항공기를 가장 많이 가졌을 때가 2018년 12월 달인데 이때 16대를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8대가 계속 있습니까? 줄여서 예. 8대밖에 없거든요. 네. 현재 기준으로. 그렇다면 당장 인수를 하더라도 현재 그 2018년 12월이니까 2019년 1월 1분기 매출이 16대였으니까 지금 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보면 완전히 코로나 극복을 해서 해외여행이 자유화 된다고 하더라도 매출은 1,600억의 반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죠. 800억을 보는 게 맞고 그때 흑자를 보더라도 흑자 기준 유지하더라도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의 이스타항공이 원래 매출형 정도를 회복하려면 최소한 1년 반은 더 봐야 된다. 이게 현재 그 실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스타항공의 예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스타항공 인수전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스토리들 쭉 그다음에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어쨌든 할인그룹은 철회를 했고요. 쌍방울하고 성정이라는 기업은 비상장사니까 네. 쌍방울, 광림 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주목인데 투자자들은 이 인수전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주목하면서 어떤 걸 좀 체크하면서 가야 될까요? 우선 이제 본입찰이 이제 빨리 결정됩니다. 7월달에 네. 결정되기 때문에 본입찰 이후에 이제 주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이 승자의 저주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상황이 썩 좋지만 않다. 특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되게 오너들이 어떤 회사를 인수할 때 사업 확장을 해서 인수하느냐 아니면 오너들의 관심 사항으로 인수하느냐에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예. 저는 후자일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예. 실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실질적인 시너지가 얼만큼 있을 것이냐를 보면 그렇게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물며 삼성도 고이건 회장이 관심이 있어서 자동차에서 우리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역사를 네. 보면 오너의 개인 관심사로 인해서 인수하거나 회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질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판단해서 좀 유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이스타항공 인수전 관련해서 체크할 포인트들 알아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